만약에 김소희가 있다 하자. 김효가 이러면은, 여기 입주가 예를 들어서, 신유일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병화일간이다. 이러면은, 이게 기에서는 식신이 절제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식신이 절제에 속하는데, 병일간에서 보면 이게 제잖아. 예를 들어서. 제절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오묘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제가 절지에 놓이는데, 이 팔자 전체에서는 제라는 글자가 없어도, 제가 절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판단하는 그런 말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기서 기존에 지금 병화일간을 주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병활관을 주축해서 보는 거죠. 병화일간의 기묘 월주를 받아서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운성 컴플렉스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운성 컴플렉스를. 기도 말하고 신동을 대입하면 저기 인종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인종을 하면 이게 절지잖아. 아까 우리 뭐 어떤 거 공부했어요? 경호일간 경호했는데. 월지 인종이 경호하지 않았어? 경호? 그러니까. 종묘라니까. 저 경호. 그러니까 아까 좀 경호일이다. 경호가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라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 병화 예를 들어서 아까 정묘로 했는데. 정묘로 하자 이거야. 정묘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임수가 태지에 놓이잖아요. 이모태. 네. 태는 형파가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상황으로 보면은 본명의 관이 팔자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도 이미 관파 해가지고 이것은 구성이 완전히 깨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다 이거야. 팔자에 없어도. 근데 저걸 일지에다가 인종을 안 하고 월지에다가 인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월제 인종을 하는 것도 컴플렉스라니까. 그렇게 본다니까. 월제 인종 지금 내가 뭐를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호를 공부했잖아. 경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식신이 태지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본명이다 이러면은 이게 일주라고 하면은 본명이면은 이미 이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내가 애착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태지가 오묘파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 이미 그 자식은 하나 파한 거예요. 낙태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미.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경호 하나를 공부해가지고 경호가 꼭 경호 일주에 국한될 필요가 없고 경호를 공부할 때는 경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가보는 사고, 뭐 병호는 왕이고 있는데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경호 이러면 이모태 이거 하나를 딱 갖고 있으라 이거야.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 충실하게 다 보면 다 찾아내지만 그렇게 찾아낸다고 해서 적중률이 높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맞출 때는 뭘 맞추냐면은 오행 입고된 거, 재관이 입고된 거 입친으로 일단은 살펴서 운성 컴플렉스에서 적용해라. 네. 인종법으로 적용해라고. 또 하나는 사지나 절지에 놓이는 거. 사지 절지에 놓이는 걸 하나 갖고 있고 태지에 놓이는 것은 형파를 잘 봐야 된다. 태지에 놓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경호가 여기에 있든 그 경호가 있으면 이모태를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네. 여기에 각 설명이 쭉 많은데 이거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 내가 체크하는 것만 딱 갖고 있어라 이거야. 그래서 경호 이러면은 경호에 대한 물상을 쭉 이렇게 공부하고 일주일 때는 어쩐데 경호 이러면은 이모가 이미 오에서 태지에 놓인다는 것만 딱 알고 있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그 경호가 딴 데 이렇게 있어도 그 임을 그쪽에 인종시켜가지고 임의 현상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야. 다만 이때 여기에 수의 글자가 없어야 된다고. 수의 글자가 있으면 그냥 그때는 그걸 거법으로 본다 이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아까 각자부터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내가 경우에서만 이 설명을 한 게 아닌데
그 경호의 지금 예를 들어서 병인 설명했잖아. 갑자 일주 병인 했잖아요. 병인이면 병인할 때는 우리가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인에는 예를 들어서 갑은 록이고 저기 뭐야 무는 생이고 예를 들어서 임이는 병이고 이런데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병인 이러면 경인절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라 이거야. 경인절을 딱 생각하고 있으면 병인 일주 같으면은 이 사람이 장생공에 있지만 제가 절제에 놓여가지고 뭐 제가 하면서 간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그 설명이.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수일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랬으면 경인절을 딱 하면은 인수가 절제에 놓였잖아. 인수 절제에 놓였는데 뭐라 그랬어? 학업 중단. 내가 다 얘기했잖아. 학업이 중간에 중단됐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학업이 중단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팔자에 경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거를 바로 맞출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갑자부터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 갑자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책에 그 행간에 숨겨져 있다라기보다는 이 책은 일주 포테론 같이 써져 있지만 사실은 갑자 포테를 다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거는 병지 뭐 이런 거 여행지의 관역마다 뭐 제역마다 여행지에서 인연이 있다 이런 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절지, 사지. 그 다음에 묘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묘지는 그냥 묘지를 가지고 이게 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묘지는 철저히 오행포테 입각해가지고 입고 육친을 입고.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저기 식상이 입고잖아. 목이 입고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개미는 쓸모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쓸모가 없고 이건 쓸모가 없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미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된다. 이것은 제가 입고되어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신미를 볼 때는 신미에는 목이 반드시 입고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개미 일주는 식상이 입고되어 있는 건 일주에는 적용해도 돼. 일주에는. 그런데 이거를 운성 컴플렉스에서는 식상이 입고된 건 적용하지 않아. 이렇게 재입고된 것만 적용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일주다 이러면 이미 형제 하나는 같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재관 입고된 재간 임묘된 것만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수업이 갑자부터 쫙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까지. 근데 사실은 다 해줄 필요는 사실은 없어. 왜냐하면 내가 12시지만 쭉 공부해주면 되는 거야. 자축인묘, 진사, 오, 미, 신유, 술, 해까지만 내가 딱 선별해주면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할 때는 내가 이모 태를 중시하고 있어라. 근데 태지는 내가 아까 자사태를 설명 쭉 한 이유가 뭐냐면 태지에는 형이 들면 안 된다고 형파가 들면 사수형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이거를 딕테이션 할 때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왜 쓸데기 지금 선생님 지루하니까 그냥 환기시키려고 쓸데없는 농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들을 막 꺼낼 때는 다 수업하고 이유가 있는 내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왜 이런 농담했지를 자꾸 들으면은 선생님 이때 요거 얘기해주려고 그랬다는 것을 딕테이션에서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못 알아들었어도 나중에 딕테이션 하면은 알아들을 거라고. 그렇게. 내가 금방 착각을 했는데 경호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곤명에는 관이 터지고 예를 들어서 그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곤명에 관이고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다 이러면은 건명에 제가 이렇게 태지에 놓는 거란 말이야. 태지에 놓였을 때 태지로 인종되는 글자가 형파되면 안 된다. 태지는 좀 독특한 성분이 있다. 내가 태지는 낙태냐 내가 탈태냐 그랬잖아. 종래는 다 분리되고 이별하는 건데 이 상황은 이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포테술은 다른 팔자술에서는 아주 고급 단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팔자 허자론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허자론 체계는 결국은 허자 용신격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행 입법 체계 같이 무슨격 팔자의 귀천을 재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는 이 허자 체계도 팔자 허자론 체계도. 근데 포태 이론에서는 팔자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우리가 이 글자를 가지고 동양을 찍어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은 내 팔자에 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돈이 다 나가버린다던가 쟤하고 간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인수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시험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편하고 헤어진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포태에 다 음성 컴플렉스에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한 그 수법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어떤 참고 문헌도 없다고, 어떤 경우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참고 문헌도 없고 어떤 선생도 없다고. 내가 알기로. 근데 그럼 선생은 어떻게 아냐? 이러면서 이거 생각해 본 거예요. 계속 운성법에 4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종법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우리라고 생각 안 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팔자에 없는 남편이 아주 건실한 남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궁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부부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려면 간단하게 사주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사주 50% 관상 30%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퍼센트를 어떻게 재고 뭐 재부도 안 거예요. 팔자는 팔자를 다 끝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찾고 해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임상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신미해요. 시간이 지금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인텐시브라는 게 뭐 수업을 밀도 있게 많이 해서 인텐시브가 아니라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내가 용어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 용어 정리가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내가 최종적으로 그걸 정리를 오늘 해주고, 이제 콤플렉스다, 매트릭스다 이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자에서부터 내가, 그 다음에 갑자포태 애우는 방법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상황명 잡고 맨날 그거 해도 그게 더워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바로바로 컨버팅 해가지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중임의 진사함이 신수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포태를 쭉 하면은, 아까 오죽하면은 내가 십간을 양간 5개 배열하고 목화투면서 음간 5개 배열했겠냐고. 자 이러면은, 갑자요, 병자태, 부자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경자사, 인자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한 세트를 에워놓으면은, 그게 짝짓는 3세트는 자동적으로 에워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에워보고 해서 12지지까지만 공부를 딱 해놓으면은, 이제는 그냥 이 책을 가지고 내가 몇 걸 보는데,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를 읽을 필요는 없다. 근데 사실은 갑자별로 공부는 다 해줘야 된다 말이지. 근데 이제, 부산문화들 다음 시간이 종강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오늘 한 거를 2개 하면 CD를 한 3장, 4장 정도 구워야 될 거야.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어떤 공부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 자, 신미. 자, 신미는 새예요. 반환인데, 을미가 양이야, 을미가. 그 다음에 정미가 대야. 기미가 대. 신미는 새고, 개미는 묘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운성 인종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운성 인종을 하려면 절지라든지, 또 사지라든지, 또 태지의 형평이 중요하다. 그리고 입고는 오행의 입고로만 자꾸 내가 얘기하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찾을 수 없을 때는 개미인묘, 개미묘도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육친의 그거를 보면 안 돼. 육친의 예를 들어서 곡사, 그러니까 죽었다. 이것은 내가 제 관에만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파악하라고 했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신밀주에는 개가 미에서 임묘하잖아. 그지? 힘을 쓴다 못 쓴다? 묘에 있으면 힘을 못 쓴다예요. 사나 묘는 힘을 못 쓴다 말이야. 그러면
걔가 관이 되려면은 어떤 일주가 관이 되겠어? 병정일주가 관이 되겠지? 그러니까 신미월이나 신미월에 난 병정화일주가 있다. 이러면은, 그리고 이 수의 글자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면은 관은 인묘돼 있단 말이야, 관이. 그러니까 남편과의 궁이 어떻게 했어요? 시들시들한 건 100%야. 그럼 그 남자가 고자입니까? 이건 아니야. 그 남자는 너한테만 고자다, 이거야. 딴 데 가서는 자존심 있다. 너하고는 흥미를 잃었다, 이거야. 묘지에 있는 관의 불상이다, 이거야. 너 뭐 남편하고 재미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100% 맞게 돼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미쇠, 신미일생은 재간인 삼자가 반환에 든 격입니다. 지혜와 눈치가 비상하고 어떤 일이든 능수능란하게 처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재간인 삼자, 재관인이 전부 다 반환에 들어있어요, 신미일주는. 근데 신미일주는 둘 다 이게 뭐냐면 현침불상이라고, 둘 다. 이거 기본적으로 의식이 유효하고 제복이 있습니다. 보통 고지에 재인이 같이 들면 탐주개인하는 형세로 신앙이나 학업의 뜻을 두어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도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이 사람의 재는 양지의 노이나 미토 현침에 놓여 천은 잔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기 쉽습니다. 자, 미토는 조토야, 습토야. 조토불능 생금이라 그랬지. 뭐 학업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위에 저 있잖아. 신앙이나 학업의 뜻을 둬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조토불능 생금이라 그래. 이거 안 돼, 이게. 근데 이 조토불능 생금이나 동수불능 생목은 팔자 전체를 판단해야 돼요. 조토가 있을 때 옆에 수의 글자들이 붙어 있으면 조토가 안 돼. 알겠죠? 그거 잘. 그다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둘 중 하나는 아픈 경우로 대체될 때가 많습니다. 인수 월살은 어질고 착한 성정을 암시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대는 덜 여문 운기의 상태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주거나 직업 환경 등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는 다 미토의 천력으로 낭떠러지를 옮겨 다니는 양의 물상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력고사 보면 영어가 지금도 학력고사 영어 50점 만점인가? 수능이 지금 그런가? 100점 만점. 100점 만점. 하여튼 100점 만점에 뭐 한 40점 이하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재수 안 하는 게 또 영어를 포기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는 애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뭐 다른 걸 하긴 안 돼. 쌤 저는 뭐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아까 내가 묘파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부부 관계는 절대 깨져.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미 딱 들어오면 있잖아. 미는 그냥 양이야, 양. 양은 어디 사냐? 절벽에 붙어 살아, 양은. 양은 진짜 이 담벼락 같은 데 붙어 있어요, 진짜. 이 완전히 이게 양물상이야, 이게. 이 암석에 붙어서 산다고, 절벽에. 그래가지고 이 절벽을 그냥 탁 뛰어다녀요, 막 위태위태하게. 그래서 뭐 양들 저 성 같은 데 풀어놓으면은, 염소들하고 양 풀어놓으면 그 잡지도 못해요. 낭떠러지 가가지고. 낭떠러지를 막 돌아다니니까. 근데 한 곳에 절대 오래 있지 않아, 얘들이. 그러니까 미일주들은 그냥 죽어 불안이야. 야, 절대 한 군데 안 있어요. 이상 많이 다니고 한 군데 못 있는다고. 그래서 양들이 진짜 그 히말라야 이런 데도 가면은 막 산맥에 막 양들이 있는데 그런 데로 막 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떨어져 죽는 놈도 있다. 그런 양들은 또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떨어져 양들이 그냥 포쩍포쩍 뛰어다니다가 이 절벽을 뛰어다니다가 잡고 죽으면 동물의 왕국인 거 보니까 여기서 양이 떨어져 죽더라고 보니까 추락해가지고. 근데 죽어 굉장히 불안해요. 일단. 네. 그다음. 여명은 광고로 이성을 고르는 기준은 높지만 실제는 기대치 이하의 경우가 많고 재간 독림으로 혼전 득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독림은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재간 독림인데 이 남자가 식간 독림돼 있으면은 이 여자들하고 연애하고 막 이러다가 임신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 여자는 재간 독림돼 있으면은 애 가지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좌강고의 유형은 남편의 의학계나 군경계, 종교계 등에 봉직해야만 부부궁이 무탈합니다. 자, 여기서 뭐 자자강도는 그 고지에 그냥 정화가 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관고로 보지 않아. 오행입고로 볼 때는, 그지? 그렇잖아. 반안에 있는 정은 뭐예요? 대지잖아. 자법으로 보면. 대지와 반안을 우리가 경관한 매트릭스는 지위가 대체로 어떻다 그랬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은 남편이 의사 정도 돼요, 그냥. 사회적 시가 낮지 않단 말이야. 반안과 간대, 월살, 그러니까 경관물상이다, 이거. 진토의 묘운을 만나면 상부 제가 하는 수가 있고 여연으로 외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공부를 할 만큼 한 의사라고 하면 자기는 가방끈이 상대적으로 좀 어떻다? 짧을 수가 있어요. 하급 중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 해. 아니,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뭐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거잖아. 예. 근데 우리는 명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어. 왜냐면은 그 팔자 자체가 이게 안 돼. 그 중단수가 있으면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급 중단수가 있었지만 나는 그 제도권에서 학위 성취를 다 했다라고 하는 신밀주들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팔자에 수기운의 글자들이 조습이 섞여가지고 조토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조토는 조토대로의 기능이 나타나요. 옛날에는 학업이 중단돼가지고 내가 그게 대한 좀 학업적인 좀 그 해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해안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학업적 성취를 본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운에서 글자들이 섞이면서 그렇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운성 인종에서 절지나 사지나 이렇게 하나씩만 딱 찍어주냐면, 아니 팔자가 일주만 가지고도 내가 한두 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글자가 몇 개야? 동주가 3개잖아. 인종이라는 것은 해당 오행이 없는 걸 인종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러면 해당 오행이 다 있어서 선생님 인종을 써먹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단 말이야. 인종은 반드시 써먹을 수밖에 없어. 한 주에서는 하나는 써먹게 된다니까. 물론 대운까지 놓여가지고 5개가 목화토금수를 다 갖춘 수는 있어. 그때는 인종 컴플렉스를 쓰지 못해. 근데 그런 경우가 있냐고. 대체로.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 컴플렉스를 쓰는데 인종 컴플렉스를 써서 맞추는 것은 굉장히 묘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팔자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태지가 형파되면은 낙태 물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지나 예를 들어서 절지도 죽거나 단절되거나 하는 물상은 충에서 나타나잖아. 그 충되는 글자가 그 해당 육친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글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묻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갑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러면은, 여기 내가 이 갑자가 일주가 아니고 월주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병일간이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경금이 여기 어떻게 되나 사지라고 보인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재가 사지에 놓여가지고, 이 사람의 천은 무기력하잖아. 그치? 남자가 사지에 놓여도 재미없지만, 여자가 사지에 놓여도, 남자하고는 격조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무력한데, 이 여자가 언제 죽냐면, 5년도에 죽는다니까, 5년도에. 아니, 도대체 왜 병화일간이 양인 겁재운이 와가지고 처가 죽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인종했던 그 뿔이 있잖아. 여기에서 이 경금체의 욕사충의 물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 관계 없는 거 가지고 읽어낸단 말이야. 이해 우리가 부인이 죽어가지고 수술하다 죽어가지고 염성물상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꼭 처가 죽는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 언제 장판에 맞출 수 있냐면, 선생님 우리 처가
심각합니다. 지금 좀 중병 환자실에 있고 도저히 이거 지금 일어나 가는데 올해 이거 어떻게 살긴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중병 환자들은 지금 이제 뭐 이거 의학적으로 이거 완전 사망 진단만 안 내렸지 지금 이제 마스크 떼야 되는데 이거 언제 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 며칠 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하는데 이거 내일 말이야 정호경이 죽을 거야.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언제 죽느냐를 아는 거는 말이야. 불가에서도 말이야. 큰 스님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간다 해가지고 내가 내일 며칠쯤 갈 거다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들은 뭐 어떤 뭐 느낌이 있어서 얘기했겠지만 명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보태를 무상하고 딱 내가 사지에 모이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 물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딱히 할 수 있어. 애들 다 모아놓고 엄마가 이제 3일 좀 있으면 이때 좀 갈 거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애들 오라고 그러고 이제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만 이제 다 대기시켜놓고 있대. 그 시간 넘기면 어떡하지? 잠깐 물산 대체가 어떻게 돼? 그거를 영신이 인묘되는 시기를 지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입고 되는 시기 죽는다고 생각하고 헛짓을 하는 거야. 그 위철리가 자기 책에다가 2번이나 자기가 요때쯤 죽을 거라고 했다니까. 그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 차창 밖에서 말이야 위철리 위화가에 보면은 차창 밖에서 자갈이 날아와가지고 말이야 창문에 제가 얼굴 깨져가지고 피를 그때 많이 흘렸다. 죽진 않았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 칠살울문이 가세하니까 칠살 공신하면 죽는데 아니라 말이야. 물상으로 탁 잡혀서 나타나는 거야. 죽을 거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지금 이 강의의 그 목표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팔자를 볼 때 신속하게 속간하라는 의미지.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알면 되지. 아니 팔자 하나도 알기 전에 각 갑자에서 가장 내가 인종할 거, 뭐 쓸 거 이걸 여러 개 알고 있으면 헷갈리잖아, 그지? 근데 내 거는 그렇게 할 필요. 내 거는 정말 치밀하게 봐야 되는 거야. 이 부태를 진짜. 그래 안 그래? 그 포트를 다 파악하면은 작년에 내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같이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 올해 또 지나서 일어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 사람은 이해가 되면 살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이러다가 그 혼나고 머리 깨지고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도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면 되지. 이래서 우리 집사람이 집을 나갔구나. 그래서. 내가 이 태지에 이게 형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쓰리썸을 좋아하는구나. 이거 내가. 뭐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이해가 안 돼. 그걸 이해 못하면은 난 왜 변태일까? 그럼 안 돼, 그게. 그렇게. 큰일 난다. 아시겠죠? 임신생. 참, 그래서 신미를 볼 때는 우리가 이 개미묘 하나를 생각해야 돼, 개미묘. 네? 그 개미묘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묘. 묘라는 것은 우리가 묘에 땅에 묻잖아, 그지? 땅 묻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개미묘인데, 이 개미묘,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병정일간이 신묘월생이다. 뭐, 갖고 내가 월에다가 대비하는 이유는, 뭐 연에다 대비해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월에 대비를 하면은, 그 시에서는 병정일간이 신미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기 어렵지만은, 연월에 하는 것은 이미 경과되어서 지나간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증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미면은 관이 인묘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남자는 인묘되어 있는 거야. 인묘. 그 다음에 우리가 무덤에 묻는다는 것은 땅을 파는 행위가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전제되지? 전제되잖아. 그래서 있잖아. 이 미의 글자가 있잖아. 밀이 형충파에 돼 있으면은 안 좋은 거야. 과부가 되는 거야, 사실은. 땅 팠다 이거야, 이미. 땅을 판 거란 말이야. 땅을 파지 않았으면은 땅에 묻혀있는 물상용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땅을 그래도 운에서는 항상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운에서 파는 거하고 명식 원국에서 파져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아시겠죠? 명식 원국에서 파져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자, 그 다음에 임신 한번 해봅시다. 임신생. 임신일생은 한마디로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학당은 학문을 즐겨하고 교육계통으로의 진출을 돕는 필성이니까요. 그런데 대관은 병지에 놓이니까 부부의 인연은 비교적 평안해도 분주하게 다녀야 하고 보통 재능에 비해 제복이 크게 따르는 명은 아닙니다. 식신간목은 절지에 놓이므로 임묘시나 해시가 아니면 출산이 쉽지 않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지의 인수가 주종을 이루면 대체로 모친과 인연이 깊다고 했지요. 부친이 크게 출세하거나 덕이 깊은 경우는 드뭅니다. 일지의 모성이 생록왕을 얻으면 대개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모친의 관여가 따르기 때문에 마련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뭔지 이제 충분히 알겠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제 뭐 다른 얘기하고 있다 없어요. 예. 비견 또한 장생을 얻어 인비가 다 왕성한데 상황이 이러하면 자아가 강하고 주로 구류수럽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이 구류수럽 방면에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하는 거하고 말을 못하는 것은 식상이 발전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아니야. 이 말을 잘하는 것은 자기 그냥 자신이 있거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야. 지식의 정도가 똑같아도 내 지식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자아가 좀 부족하면 말을 꺼내기가 어때요? 좀 두렵고 몽글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뭐 내 말이 맞다라는 그런 주체의식이 있는 거야. 그 주체의식이 모여내면은 우선 자아가 강해야 돼. 자아가 강하려면 비견이 한 개 정도 더 붙어줘야 돼. 그치? 비견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비견이 하나 더 있으면서 비견만 고집만 쓰다고 자아만 쓰는 게 아니라 지성이 받쳐줘야 되잖아. 인비가 같이 있으면은 이 좀 센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요즘 뭐 힐링이다 뭐다 이러면 일방적인 힐링 하는데 자기 자아가 세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 말이 팩트고 자기가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그 정덕희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고 막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도 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뭐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을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호응하고 따른단 말이야. 왜 사람들이 호응하고 따르냐면 그 말이 과연 그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에 매료되어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자가 외롭다고 그러지 마 니네들. 왜 뭐가 외로워? 외로움이 있지 니네 노동을 해 열심히. 저기 야외에 가가지고 나처럼 말이야 전원에 가서 식물도 기르고 고추도 심고 이런 거 해봐. 그러면은 외로운 거 이런 거 다 사라져. 막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경험해보고 자기가 한 것부터 막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공감해가지고 다 외롭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또 예쁜 얼굴이죠. 막 웃으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웃음이라는 거는 그냥 슬픔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거 보면은 우리 막 웃음도 적당히 웃어야지.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막 웃어야 된다고 막 하는 놈들 보면 진짜 안쓰럽다니까 진짜. 뭘 미쳤다고 웃는 거를 무슨 입까지 찢어가면서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웃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웃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슬프고 외로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들을 잘 넘겨야 돼. 한순간이야. 자살이 이게 한순간이라고. 그냥 갑자기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내가 자살을 치밀하게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죽을 거면 자살을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수도꼭지에다가 갑자기 줌내고 죽거나 그렇게 안 죽는다고요. 그렇잖아. 좀 고상하게 죽어야지. 왜 감아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서 죽는 애들은 뭐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팍 저지르는 일이란 말이야. 약간 귀신 들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그 사람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정신병 같은 건데 그것을 사랑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사랑이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사랑받을 성격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랑받는 성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업으로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면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약화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잖아. 그 환자가 의지가 있는 거거든. 병이 나면 말이야. 그 병을 낳은 병자가 위대한 거지 의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안전뱅이들 쭉 있으면 내가 이거 딱 세고시면 안전뱅이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준다고 내가 말하면 여기 안전뱅이 한 1000명 앉혀놓으면 3명은 일어나요. 나머지 997명이 못 일어나. 근데 일어난 사람들이 위대한 거야. 믿었거든 그냥. 그 기가 장난 아니야. 그냥 운인데 그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안하고 격려하고 동정하고 이런 거 되게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돼요. 자살은 순간적으로 왈칵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그 절벽에서 떼낼 때 지켜주지 못했던 걸 해야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는 건 웃음이야. 웃음이 되게 중요해요. 딱 그렇게 절묘하고 그 진짜 정말 진짜 이거 확 막 갔을 때 말이야. 이거 진짜 이 사람을 탁 웃겨야 되는데 그 한순간의 그 고비가 예를 들어서 달라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웃음이라는 게. 근데 그 웃음을 습관적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도가에서는 굉장한 반려력이야. 화를 내지 않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위태해. 저게 언제 엉엉 울면서 나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서 할지 몰라. 그 맨날 웃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설프면 굉장히 그래서 근데 웃음은 딱 그 필요할 때 딱 웃으면 돼요. 필요할 때가 내가 진짜 이 인간이 진짜 이 정도의 나한테 배신감을 이럴 때 그냥 팍 웃고 넘어가 버리면 끝나 그냥. 그 순간을 탁 넘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말 잘하는 사람. 이제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팩트 볼트가 아니야. 자아야, 자아. 그러니까 비견이 더해지고 인수가 더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임신일주가 얼마나 말 잘하겠어. 그것도 팔자 원국에서 경금 하나 정도 떠주고 임수 하나 더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갑갑이 있는 애, 갑갑이 있고 있잖아. 갑갑 있고 개수가 붙어 있다. 이러면은 식상성하고 아무 무관하게 말을 엄청 자신있게 잘해. 내려되는 거야. 자아가. 좋은 거란 말이야. 시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식상이 묘지에 들어도 말을 아주 정착이 잘하겠네요. 식상 자체가 묘지가. 임신일주 여자는 사귀어봐요. 백장명리하는 사람은 다 적응해봐요. 한번 찾아보라고. 아니면 우리 처제, 올케 다 찾아가지고 임신일주를 빨리 찾아서 보면 알잖아.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여자 잘 해요. 그 다음. 사화는 비견의 절치가 되므로 자신형이 들면 사제나 현재궁의 형액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여명의 일주에 출살이 들면 여연이라 해서 보통 기가 센 남편으로 인한 갈등이 있거나 혹간 따로 애인을 두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이게 배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제일 그 애인을 두는 성향은 일지에 관을 암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아. 처음에, 그치? 근데 이게 물상이 대체되면 애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 칠사를 투하고 정관하고 암압하고 있으면 은간이 그거는 이제 애인하고도 전혀 깊어. 신금은 대역의 고성입니다. 고독한 성분이지요. 남자는 고독한 국지생활, 여성은 외연이 고상해도 내면의 수심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금은 아까 내가 했잖아요. 우선 여자가 하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체에서 이렇게 그걸 하초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차갑다. 이러면 고독한 면이야, 기본적으로. 여자가 이 손발이 차갑다. 좀 고독한 면이야.
수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다 이러면은 병 화창하잖아 겉으로 그지? 수 자수 내내 내면의 수심이야. 네. 임신도 마찬가지인데 신은 뭐 신고성이니까. 그래가지고 임신일주 여자들 보면은 뭐 아주 그냥 남편도 좋다 그러고 뭐 성격도 원만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두들두들 괜찮은 사람이거든. 응? 그리고 이거 합당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도 잘하고 하기는 뭐 중년이 돼가지고 뭐 박사학위도 다 받고 또 두루두루 학생들하고도 친하고 근데 외로워 이 사람이. 아니 여자가 고독하니까 박사까지 따고 앉아있지 뭐하러 공부하자고 이러면서 남편 잘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왜 과학학교에서 학위 따려고 난리를 정도냐 실제로 그렇잖아 이러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들은 다 예를 들어서 커리어 우먼들은 다 그 커리어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걸 우리가 인정하고 리스펙트하지만 그 스펙하고 정비례해가지고 진짜 언니 참 힘들겠다 진짜 외로운 거야. 아침에 운동 가면 퇴근하는 애들은 쟤는 뭐 하는 애들이지? 같이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그게 더 어렵고 그냥 이 공부 좀 하는 애들이 훨씬 쉬워. 그래서 공략하려면은 나 이제 연예학 쪽으로 나가볼까? 팔자 연예학? 다음 책을 그런 거 써야겠네.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게 쉽지 않아 처음에. 왜냐면 월살에는 반드시 상관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밀어줘. 한 번 정도는 밀어주는데 그게 묻혀있는 그거야. 그래서 나는 전혀 그쪽이 나를 미는 것을 못 느끼는 척 하면 돼. 못 느끼는 척. 그래서 그걸 못 느끼는 척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 좀 무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왜 찾아오셨어요? 이게 밀어내는 거거든. 왜 찾아오세요? 뭐 찾아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무력하시고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별걸 다 하시네 진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저 선생은 진짜 팔자 알고 세상에 이치 통달하고 여자 다 꼬실 수 있고 대단할 것 같지, 그지? 원래 못하는 새끼가 이렇게 한다니까. 얘기했잖아. 괜히 그걸 착각에 빠지면 안 돼. 그럴 것이다. 나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 이거야. 제가 해봤어요. 외국에서도, 외국 여자를 한번 꼬시는 거 해봤는데, 의사 이런 애들 꼬시기가 쉽더라고. 확실해. 여자도 남자 의사가 꼬시기가 쉬울까요? 뭐가?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는 의사나 약사가 쉽습니까? 이게 팔자에 남녀 그 차이를 모르네 아직 전혀. 자꾸 외로운 사람 얘기하셔서. 이 남녀 이 차이를 모르네. 여자가 외로운 건 상관성이 간을 밀어내는 거고 남자가 외로운 것은 겁재성이야. 겁재성은 무서워요. 가면은 밟혀요.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그 겁재성이라는 것은 여자를 극신하는 거야. 욕먹어,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남자는 고독해 보이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진짜 인생 참 피곤해지는 거야, 진짜. 이거 안 돼. 진짜. 자, 개육.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읽어보자. 개유병. 인수가 병지이자 제왕인 개유일생은 모친의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때로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깔끔하고 결백한 성정에 미모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개유는 있잖아. 개유는 식신절제야. 개유는 을류절제라고, 을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팔자에 탁 안에 개유 있으면 빨리 을 가져와가지고 딱 대비시켜놓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거 아주 객관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 이 절지는 말이에요. 절지를 충하는 것은 같은 성분의 글자가 와서 충을 해. 그래 안 그래? 자, 봐요. 개유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개유에는 을이라는 게 절지에 놓이지? 그치? 근데 이 충을 당할 때는 묘유충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가면 관계돼가지고 나빠진 것을 그냥 얼핏 이해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간암으로 죽었어. 에? 아니면 신경질환으로 죽었어. 그러면 이야, 팔자에 어떤 목이 들어오면은 작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오래된 그 실전 논자들이 있어. 몸보지 시험에 나서지도 않던 게 들어와가지고 깨진다고 해서 무슨 게 아니라 운명에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금일주다, 이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가 깨지겠지? 돈이 꽉 막히고 죽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이 자유파가 있었다. 근데 묘가 왔다. 수술물상기도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수술하다가 신경계 질환이나 간이나 또는 뭐야, 이거.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걸로 죽어. 절단 난 거야, 이게. 끝났단 말이야. 간 다 절단해야 되는 거야. 수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자에 없는 무기 들어오면 이렇다라고. 이거 아주 필살기처럼 말이야. 문파의 그 비전인 것처럼 가르친다니까? 없던 게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거야, 없던 게 들어오면. 나도 그래가지고 한때는 없던 게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없던 게 들어오면은. 근데 없던 게 들어와가지고 작살나는 거 가지고 충 때문에 이렇게 위력이 큰가? 의문을 한번 제기해볼 수 있는 거야. 어쩔 때는 충이 별것도 아니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을목을 인종했을 때 이게 적지이기 때문에 절단나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선생님 간에 3분의 1을 절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절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왜 나는 간을 절단해야 되나? 이 무슨 천형이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절단 무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미학밖에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그 사람의 그 내공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숙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남자가 속 썩여도 그냥 바깥에 있으면 나의 남편, 집에 있을 때만 내 남편 받아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성숙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응? 뭐 갑자기 자궁암 고치고 나서 뭐 배아오다가 또 갑상선에 문제 생기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계속 해요. 왜 이럴까? 주님이 주시는 그냥 주님의 섭니다. 신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거듭나게 계속 함으로써 나에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알고 봤더니 내가 전생에 깨구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내가 깨구리를 학대하는 저로 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전생에 이거 없고다 이렇게 봐야되고 그렇게 하면은 봐드리면은 공부를 말이야 한 중하위권 하는 부모들은 아주 난리를 지겨요. 자식 문제 때문에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진짜 애들 약간 이상한 애들 있잖아. 자폐증 뭐 이런 부모들은 무서워 웃고 다녀. 아유 우리 애 귀엽다 이러고 받아들인 거잖아. 근데 그 웃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웃음이 위험하다니까.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이게 교차되잖아. 이거 변덕인데 이게 한번 확 뒤집혀버리면 참고 참았던 게 한번 터져버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더 위험해. 그러니까 걔는 즐겁지도 않은데 뭐 웃음으로서 스마일고 하는 것도 너무 있다잖아. 그러니까 웃음 강사가 일산 가서 모텔에서 자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유명한 사람 있었잖아요. 네. 그 자기 힘든 거를 힘들다고 하면 되지. 네. 근데 이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약간 스스로 받아들이고 책임하게 해주는데, 스님들한테 물어봤자 전생에 이것보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라고 하겠냐고. 전생에 가라고 그래. 스님은 왜 머리를 깎으셨어요? 그러면 전생에 이것보다 이러면 그만이고 다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목사하고 신부는 주님을 대신해서 용서도 주잖아. 고해성사 하면서 용서 딱 이런 거. 지가 가늠한 여신도인데 여신도가 신부님과 제대전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 또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벌은 내가 가서 더 많이 받을게. 이것도 아니고.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랬는지를 알아. 이 지식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이런 우리가 음양 오행이 교약 체계에 가지고 내가 왜 이런지를 안다는 것은 근데 이런 축복 이런 그 대단한 학문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가 없었다는 거죠. 마우스가 없었어요. 이 동방에서 나타나는 거지. 묵시성까지. 목야들이. 야, 진짜 초라하다, 진짜. 소리가 그렇고. 야, 정신이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건, 이게 다 흑자예요. 이 산상에서 한 3명, 4명 데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띨띨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뭐 대학원 나온 사람 있었어? 다 그냥 어부야, 어부. 뭐도 몰라. 그렇잖아. 그런가 보다, 이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정도한테는 제대로 다 꽂혀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제자 중에서 나오면 참 축복이지. 근데 제자들에서는 이 맥이 잘 아니죠. 전혀 다른 데서 커넥션이 이루어져.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유튜브 보고 이런 애들이 더 나은 애들이 있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이양 푼 거 이까지 풀어주는 건 아니고 볼 때는 이렇게. 네. 풀어줘야지 뭐 그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6까지 했잖아요. 다 안 읽었네. 네, 6. 그래서 이거 유는 내가 설명을 할게. 그래서 유인성이야, 유인성. 그치? 네. 유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인성에서는 을목이 절지에 있다고. 그러니까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을목은 뭐죠? 개수의 식신이지. 네. 식신이 있고 되거나 식신절지라는 것은 밥숟가락을 어떻게 되는 거야? 놓는 거잖아. 이 사람이 수술물상 이런 거 받으려면 식신절지에 현이 들었다. 자유파라든지 뭐 묘충이든지 이런 게 들면은 이때 수술한단 말이야. 이렇게 수술물상으로 잘 나타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자유파 있는데 자유파의 이 물상이 뭐냐면은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물 따라놓은 물상이에요. 네. 물을 있는데 요거를 묘가 와서 탈충하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깨져가지고 물이 쏟아지지. 네. 요럴 때 위장빵꾸 나는 거야. 세게 위장장애가 와 갑자기. 네, 그런 식으로 온다. 물상을 조금씩 좀 설명해 보면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인성은 칼자국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수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네. 유인성이면 을류도 유인성이고 신유도 유인성이고 다 유인성이잖아. 네. 근데 유독 개유생이 이게 수술을 많이 받아. 왜 그렇겠냐고. 식신이 절제해 놓는단 말이야. 밥숟가락을 놓을 때가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술수가 많아. 그래서 개율지어면은 별 생각 하지 마. 별생각 하면 그냥 수술했죠. 이런데. 그래서 수술했죠 하기 전에 좀 상대를 말이야 약간 쫄게 만들어가지고 사슬을 풀어내면 이거 칼을 몸에 붙이고 사네. 칼을. 찢겼어. 네, 수술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학생들도 가끔씩 선생님 신기 있으시고 선생님 혹시 좀 신을 영접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인들도 많고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신님이 내가 얘기하는데 이 귀신이 들면 절대 그 썰을 잘 못 가. 100%야. 여러분 좀 문선명이 얘기하고 그런 거 봤어요? 그 다음에 말을 퍼붓듯이 해도 논리가 전혀 없어. 첫 번째 살에 문선명, 두 번째 살에 조용기야. 원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한테 신을 얘기하면은 안 돼. 별로 그렇게 신기와 관계없는.
근데 이제 표현은 얼마든지 이제 신들린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칼자국이 어쩌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 아시겠죠? 서경보 선생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응? 뭐하고요? 아, 신경보 스님요? 예. 저 관계가 있냐고요? 아, 신경보 스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표방청에 몸을 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관계 없습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술하고 회하고 내가 설명 끝내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한것 찍어가지고 같이 쉬도록 하겠습니다.